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30대가 지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단 한 달만 푹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제가 2살이 됐을 때쯤 누군가 보육원에 절 버리고 갔다고 들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절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서 쭉 자랐습니다. 뭐든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공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고, 대학에 가서도 전 다른 것보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학점까지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때쯤 다들 한다는 미팅이나 소개팅은 꿈도 못 꿨었죠. 정신없이 20대를 보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가 20대 마지막쯤 만나게 된 게 바로 남자친구였죠. 제 인생에서 첫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는 처음 절 본 순간부터 반했다며 고백을 했고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의 다정한 면이 너무 좋았어요. 소연아, 나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 첫눈에 반한다는 말 있지? 내가 이번에 처음 그걸 느꼈다니까?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얘기 듣고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 소연이 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 난 부모님 밑에서 온갖 지원 받으면서 의대까지 나왔는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꿋꿋하게 생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이, 정우 씨도 대단하지. 학교 다닐 때 1등 놓친 적이 없다며. 나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매번 1등 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공부할 때 나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늘 1등 하는 애들을 따라잡기는 어렵더라고. 나도 나름 노력 많이 했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정우 씨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정우 씨는 내가 보육원에서 컸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지는 않았어? 걱정? 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난 소연이 네가 궁금했거든. 솔직히 어떤 지원도 안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그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더 널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거야. 만나보니까 성격도 너무 좋고 잘 맞으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린 그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지 뭐. 남자친구는 저보다 10살이 더 많았어요.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죠. 직업이 의사이니 시간이 없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하고 절 꼼꼼하게 잘 챙겨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절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게 과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주로 다퉜던 게 바로 제 일과를 과도하게 컨트롤하려고 해서였어요. 정우 씨, 나 이번 달 말에 출장 갔다 와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여행은 다음에 가자니까. 정우 씨 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괜찮은 날 말해달라고 해서 말한 건데 왜 갑자기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이번 휴가에는 따로 보내야 할 것 같아. 이번 출장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서 미룰 수 없어.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여행은 다음에 가자. 거기는 직원이 너밖에 없어? 저번 달에도 출장 갔다 왔는데 또 이번 달에 출장을 가는 게 말이나 돼? 무슨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
무슨 의사보다 더 바빠. 다른 직원한테 넘겨도 되는 거 아니야? 저번 달에 갔다 왔으면 이번 달에는 쉬고 싶다고 소연이 네 의견을 전달할 줄도 알아야지. 네가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회사에서도 너한테만 갔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여기 자리까지 진짜 어렵게 올라왔어. 이번에 출장지도 내가 진행한 일들 때문에 잡힌 일정이고, 당연히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가야지. 벌써 여러 번 말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다음에 정호 씨 길게 쉴 때 같이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너무 내 일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정호 씨 일정 맞춰서 조절하느라고 내가 가야 하는 일을 동료한테 넘긴 적도 있었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나는 네가 무리하는 거 같아서 그러지. 승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번에 가족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원래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소연이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스케줄도 조절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은 거 보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하곤 했어요. 사실 전 제 일을 정말 사랑했고 어린 나이에 승진도 빨리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한테도 많이 치였고 일에도 많이 치일 만큼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죠. 그래도 전 나름 일과 연애 사이에서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제 일을 사랑하는 만큼 남자친구의 일도 존중해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축하해줬죠.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우 씨, 나 이번에 승진했어. 출장 다녀오는 길에 얘기 들었어. 진짜 그동안 많이 꿈꿨던 일인데 이렇게 되다니.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축하 파티 할까? 정우 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내가 쏠게. 와, 너희 회사는 진짜 승진 잘해주는구나. 아유, 우리는 매일 환자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는데 나도 일반 회사처럼 승진이나 좀 쑥쑥 됐으면 좋겠네. 쉴 틈 없이 바쁜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쉬잖아. 얼마나 좋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정우 씨도 바쁘지.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도 많이 노력했어. 나 엄청 바쁘게 보낸 거 정우 씨도 알잖아. 그냥 공짜로 이렇게 승진한 거 아니라니까. 아무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보내자. 그래. 소연이 너 승진한 거 진짜 축하해. 이참에 나도 병원 그만두고 일반 회사나 들어가 볼까? 나도 좀 쉽게 일하고 싶다, 진짜. 편안하게 그냥 나한테 맡긴 일만 좀 하면 되는 거고, 출퇴근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진짜 부러워. 병원 그만두고 회사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 잘할 거 같지 않아? 남자친구의 일이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체력적으로도 힘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일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너무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주변엔 거의 의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회사 생활을 하는 지인들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인지 더 시선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할 때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곤 했었죠. 나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 은퇴 이런 게 딱히 정해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주변에 보니 아이 낳으면 바로 엄마는 전업주부로 아이 키운다고 하던데 소연이 너도 잘할 수 있지?
어려운 건 우리 엄마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우리 엄마도 평생 전업주부셔서 살림 이런 거 배울 일 많을 거야. 엄마가 진짜 똑부러지시게 잘하시거든. 어? 나 결혼하고서도 계속 일할 생각인데? 아이 낳고선 뭐 잠시 쉴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쭉 전업주부로 쉴 생각은 없는데. 정우 씨는 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내 일이 좋고 앞으로 더 오래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보통 집안들이 그렇잖아.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소연이 네가 아무리 승진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의사만큼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좀 덜 버는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맞는 거지. 그래도 전업주부 하면 애 키울 때만 힘들지. 조금 키우고 나면 수월하잖아. 난 그래서 우리 엄마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업주부가 쉽다고? 아니, 애 없이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낳고 살림도 해야 하는 거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그리고 나 혼자 살면서 살림해봐서 아는데, 그거 하나도 쉽지 않아.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엉망되고, 그렇다고 매일 한다고 일한 게 티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 아닌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생각 자체가 저희 또래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하고, 아이가 클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눌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곤 했어요. 저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 했지만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여기에서부터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결혼을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꺼냈죠. 정우 씨, 나는 내 일을 정말 사랑해. 이 일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걸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정우 씨가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선 오로지 집안에만 집중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지금은 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결혼하면 우리가 계속 다투지 않을까? 아,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진짜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었어. 소연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좋아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완전 다른 분야도 아니고 그냥 내 바람을 얘기한 것뿐이지 진짜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오해한 것 같아. 그래도 결혼 미루자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내년 초에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잖아. 맞아. 처음에는 나도 정우 씨랑 결혼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볼수록 지금 당장 결혼이 필요한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 정우 씨랑 나랑 지금 아이 낳는 것부터 육아까지 여기서부터 서로 맞지 않잖아. 나는 지금 중요한 시기고. 아휴, 알았어. 그럼 아이 당장 낳지 말자. 조금 늦추면 되지 뭐. 아니면 아이 낳고 내가 휴직할게. 도우미를 고용하든지 하면 되잖아. 일 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결혼 미루자는 건 좀 너무했어.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전 그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슬쩍 지나가는 애만 보면 자꾸만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에게 집착을 하는가 싶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거 내 동기 있지? 저번에 결혼했다고 했던 거기 와이프가 이번에 출산해가지고 일을 그만뒀거든.
10년 넘게 하던 일, 그냥 애 낳고 나니까 바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 어린애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더나 뭐라나. 아무튼 병원에 이런 얘기들이 퍼지니까 그 동기 이미지가 완전 확 달라졌잖아. 가정적이라면서 와이프 생각해서 일도 그만두게 했다니 뭐라니 하면서 교수님들도 좀 더 좋게 보는 것 같고. 뭐? 고작 와이프 아이보라고 집에 앉힌 걸 가정적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들이 더 좋게 본다는 건 무슨 말이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장 되니까 더 좋게 본다 이런 뜻이야?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시선이 좀 그렇잖아.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보이면 그만큼 일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수님들은 그 동기가 가장이 되고 나서 좀 더 잘 되길 바랐는지 이번에 직책 하나 준다고 했더라고. 나야 혼자니까 내 홀몸만 챙기면 되니 아무래도 관심이 잘 안 가시긴 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동기라는 사람 원래 일도 빠릿빠릿 잘하고 실력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결혼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직책도 주고 하는 거겠지. 아니야. 걔랑 나랑 대학도 같이 나왔는데 공부 실력은 비슷비슷했다고. 다른 거라면 걔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뭐 조금 더 다른 게 있다면 거기 와이프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라는 거 정도? 남자친구는 마치 본인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게 단순히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우연히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예비시모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듣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에 우리 엄마 지나가면서 만났잖아. 엄마가 소연이 너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시더라고. 이번에 처음 본 거지? 아, 그때 정식으로 인사 갔더라면 좋았을걸. 엄마가 좀 놀라셨어. 아, 내가 원래 엄청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긴 했었거든. 우리 소연이는 좀 수수한 편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내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거든. 아, 뭐 어떤 거 물어보셨는데? 그때 그냥 거의 인사만 하고 지나쳐서 날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에 상견례 전에 가볍게 다시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어떤 거 물어보셨어? 아, 그때 입은 옷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엄마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거든. 어디 사냐고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렸어. 나중에 같이 인사드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옷 브랜드? 혹시 어머님께 나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러고 보니까 정우 씨 결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내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언지를 해두는 게 좋지 않아? 내가 가서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왜?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 좀 늦게 말하자. 우리 부모님은 그런 편견은 없으신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옛날 어른들이잖아. 그러니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맞닥뜨려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어. 그냥 상견례 가까워지면 얘기할게. 남자친구는 저에게는 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본인 부모님에게는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말을 꺼내기 쉬운 건 아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미루겠다는 답변을 들으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한번 예비 시모를 마주친 이후로 그쪽 집안에서는 저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 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지 종종 절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죠. 소연아, 이번 주말에 일 바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너 이번 주말에는 꼭 데리고 오래.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부모님 뵙고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참에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자. 이번 주말에 엄마가 김장한다고 하셨거든? 가서 도와드리면서 점수도 좀 따고 그래. 엄마한테 잘 보이면 결혼 준비하는데 좋을 거야. 김장? 나보고 정호 씨 집 김장하는 날에 가서 도우라는 말이야? 나 그날 회사 일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장날에 가서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가서 도와드려야 하나 싶은데. 왜? 너는 나랑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미리 친해지고 그러면 좋잖아. 엄마도 며느리감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건데 와서 좀 도와주면 더 좋지. 일 바빠도 이번에는 좀 빼서 가자. 엄마가 너 생각해서 수육도 한다고 하시고 김치도 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면 얼마나 좋아. 남자친구는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저에게 예비시댁과 교류를 시작하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매번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얼굴도 보지 않은 예비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나 정우 엄마야.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아도 되지? 저번에 정우 통해서 김장하러 오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못 온다며? 아니,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는데 한 번은 와서 인사도 하고 일도 좀 돕고 그러면 좀 좋니? 요즘 애들은 결혼식 하기 전까지 시댁에는 발걸음조차 안 한다곤 한다지만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이번 주말에는 바쁘니? 내가 뭐 물어볼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한 번 인사는 드려야 하는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나서요. 정우 씨도 바쁘기도 하고 서로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맞는 시간대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정우 씨 쉬는 날에 같이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니, 정우 쉬는 날 맞춰서 올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여자친구니까 한 번 와서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불편하다고 하니 더 이상은 오라가라 안 하겠다만 너 이거 나한테 한번 찍힌 거야. 알지?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갖춰와야 내가 점수 줄 거다. 얼굴도 못 본 예비 시모의 말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다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지인들과 가끔씩 함께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 태도가 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유, 소연 씨는 어떻게 정우랑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우 이 자식 의사만 아니면 그다지 메리트 있는 건 아닌데 정우 집에는 인사 한번 간 적 있어요? 어머님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소연 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도 엄청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만큼 능력도 있고 우리야 뭐 의사니까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지만 들어보니 소연 씨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 많다면서요? 아니에요. 뭐 다들 회사 다니면 하는 일들이죠 뭐. 의사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부담도 크고 심리적인 압박도 크겠어요. 힘들죠.
정호 씨 집에는 아직 인사는 한 번 안 가봤는데 다들 똑같이 말하시네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가 봐요. 아유, 말도 마세요. 처음 우리 병원 왔을 때부터 유명했죠, 뭐. 같은 의사 동료들한테도 정우한테 접근할까봐 전전긍긍 하셨는데, 뭐 그래도 소연 씨 능력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서 받아주신 건가? 저희는 정우 결혼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다 그게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자친구가 부모님 없이 자라가지고 좀 외로움을 많이 타. 내가 그거 다 충족시켜주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얼마나 심하다고 그러냐? 원래 자식 키우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니들은 결혼할 때 안 그랬어? 다들 그랬으면서. 그리고 소연이는 땡 잡았지 뭐. 회사원이 의사 만날 수가 있었겠냐? 지인들 앞에서는 저를 계속해서 까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불편했다는 것을 얘기하니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며 오해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제 고민이 절정에 이르게 된 순간은 바로 상견례를 앞둔 며칠 전이었어요. 급하게 저를 만나자며 불렀던 남자친구는 부랴부랴 절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갑자기 백화점에는 왜 가?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그래? 아, 어머님 아버님들을 선물 때문에 그렇구나. 안 그래도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첫 만남 때는 너무 과하게 챙기면 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다가랑 꽃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할까?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백화점에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에 너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말 못했어. 미안해. 우리 집이 워낙 좀 가부장적이어서 편견이 좀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엄마랑 아빠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왕이면 잘 챙겨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부담 없이 하나 사두면 오래 입을 수 있잖아. 지금 나보고 명품 옷이라도 사라는 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상견례 때 입고 갈 옷 나 다 사뒀는데. 그냥 편하게 입을 옷 아니고 상견례 때 비슷하게 입는 사람들 많아서 그거 보고 옷도 깔끔한 걸로 샀어. 근데 굳이 백화점에 가서 또 사야 돼?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하시다고. 엄마는 내가 부잣집에 좀 괜찮은 집안 딸이랑 결혼하길 원하셨어. 지금까지 그걸 원하셨는데 잘 안 됐고. 근데 솔직히 소연이 너 입는 옷 비싼 거 없잖아. 저번에도 엄마가 단박에 알고서 물어본 거 같은데 일단 이번만 잘 챙겨서 입고 가자. 첫인상은 좋아야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대역이라도 좀 쓰는 건 어때? 그냥 해외에 부모님 계시다고 하면 되잖아. 뭐? 내 배경을 속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옷이야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없는 부모님을 있다고 속이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거잖아.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냥 부모님일 뿐이잖아. 소연이 너 능력 있고 짱짱하다는 거 나중에 다 아실 텐데 그거 알고 나서 사실은 보육원 출신이다 하면 그냥 거짓말한 것도 용서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일단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상견례 하도록 해야지. 남자친구의 어이없는 요구에 저는 절대로 상견례를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고민을 해보라며 말을 했죠.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홀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가니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가 자리에 있었어요. 저 혼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자친구는 한숨을 잔뜩 쉬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니? 뭐 좀 늦으시는 거니? 아니면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거야? 우리도 어렵게 시간 내서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늦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예의 아니니? 그래도 그간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오길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해서 봤더니만 약속 시간에도 늦고 말이야. 뭐 부모님은 언제 오신다니? 부모님 안 계십니다. 저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랐어요. 정우 씨한테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에 저 혼자 참석했습니다. 뭐? 보육원? 아니, 어미 아비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만나? 그래 놓고서는 그동안 내 초대도 감히 거절을 해? 너 뭐하는 애야? 천한년이 의사 아들 꼬셔 양반되려 하네? 나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어. 어디서 꼬리 흔들어서 귀한 우리 아들을 꼬셨네? 거기다가 부모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뭐해라도 가졌니?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결혼은 없던 얘기로 하자. 정우 너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만나고 있어? 아빠가 다른 애 소개해 줄 테니까 저런 싹수 없는 애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된 자식이 저런 애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버릇없는 거 보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 받았는지 딱 보이네, 딱 보여. 보육원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선 예비 시모는 거의 혼절 직전이었죠. 당당한 제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로 제 머리채를 잡고선 뒤흔드시더라고요.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옆에서 겨우 말려 진정이 되자 전 준비해둔 명함을 시모에게 건네었어요. 양반은 댁 의사 아들이 되고 싶어 하죠? 아마 제 자리 보고 뭐라도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붙어있는가 본데 아쉽게 됐네요. 당신 아들이 왜 부모 없는 고아에 이렇게 목매는지나 찾아보시고 머리채를 잡으셔야지. 여우는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뭐?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근본도 없이 자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정우 너는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넌 내 앞에서 무릎 꿇어도 안 되니 얼른 꺼져. 우리 집안 망신을 얼마나 시키려고. 망신은 댁들이 시키는 거겠죠. 당신 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맹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그동안 제 뒷조사하느라 엄청 고생 많았겠네. 근데 어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여우 같은 당신 아들도 이제 끝이야. 예비 시모는 제가 주는 명함을 보고선 기겁 발작을 했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가 살고 있는 건물주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에 제 친부를 찾았어요. 친부는 제 존재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친모가 절 낳았다는 사실을 돌아가기 직전에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아셨던 거였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저였지만 제가 나중에 뒤늦게 친부를 찾고자 유전자 등록을 하고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친부는 돌아가신 후였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제가 친부의 상속인이 되었고 친부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바로 제 재산이 되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부가 저에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병원 내에서도 실력 없는 의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친가는 넉넉하지 못했고 개헌을 하기에도 어려웠죠.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선 주제 넘치는 며느리만 바라던 시모와 무능력한 시부, 실력 없는 의사 남자친구까지 엉망인 상황에서 연애하기에도 힘들었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 아니 자신보다 더 좋지 않은 처지라 생각을 해 절 어떻게든 꼬셔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우연히 저희 집에 방문해 세금 내역을 보니 뭔가 있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뒷조사를 한 거였죠. 소연아, 내가 다 해명할게. 나 진짜 너 사랑했어. 너랑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오손도손 잘 사는 게 내 꿈이었다고. 난 네가 부자라서 결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뒷조사는 그냥 궁금해서 해본 것뿐이고. 그래서 요즘 자꾸 병원 나올까 개원할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 당신네 부모 사는 그 건물에 비어있는 병원 자리 자꾸 언급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이라도 해서 그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너랑 결혼하면 그 자리 그냥 내가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솔직히 너도 결혼하기에는 좀 힘들잖아.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서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가 좀 너무한 건 있지만 어느 집안 다 똑같아. 부모 없이 자란 사람 곱게 받아주는 집안은 없다고. 그래.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난 날 곱게 받아주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거든. 나 당신 꼬셔서 양반될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어. 알다시피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이 좋거든. 난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재산이라도 남겨줬는데 당신은? 당신은 원망하려면 내가 아니라 당신 부모를 원망해. 전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더 이상 연락을 받진 않았죠. 나중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들어보니 그 집안이 거의 남자친구 출세를 위해 올인을 했다더라고요. 의대를 보내기 위해 재산을 탈탈 털어서 공부시키고 그런 만큼 집착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들었죠. 잘난 의사 아들을 뒀으니 당연히 잘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40대가 되어서도 그 집안에 시집을 오는 여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친구 능력도 형편이 없었으니 더 그랬겠죠. 전 그래도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마음을 접었어요.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전세 만기가 된 전 예비 시부모는 바로 집을 빼 나갔죠. 아픔을 잊기 위해 일에 열중한 결과는 승진이었어요.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몇 주 쉴 계획이랍니다. 쉬는 시간 동안 좀 더 나를 돌보려고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건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걸 저도 언젠가는 느낄 수 있겠죠?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돈댁과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찰나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안사돈과 마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안사돈은 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돈댁의 반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며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이의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 사부인에게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 딸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허락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딸은 결국 사돈댁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가 중간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지 사돈댁과 연락을 취해 따로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겠다며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네요. 그날 사위와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싶었죠. 사부인의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사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몇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으면서 사부인도 제 딸을 언젠가 좋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사부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꺼내면서 인연 끊겠다며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딸을 보면 저도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좋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사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사위와 대화 나눈 것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부인을 따로 만나게 되었죠. 사돈께서 갑자기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냥 전화 통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볼 필요 있었을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사돈댁에 다녀온 길이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이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인 제 속은 어떻겠나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건서방이랑 평생 함께 할 텐데 그럼 사부인과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웃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사돈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얼굴 붉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양가 집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얼굴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며느리한테 딱히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저는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부려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것뿐이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해대가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제 딸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사돈은 이런 관계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느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제 아들만 챙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음에도 없는 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제 딸은 며느리로 인정해 줄 일은 조금 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연배이시다 보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생각이면 미련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안사돈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돈을 돌려보낸다면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사돈댁에 들리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는 일 아닌가요? 제 딸이 괜히 사돈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시겠어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돈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사이를 집으로 불러드리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 딸과 사이를 집안으로 부르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돈댁에 들어가 잡일을 도울 필요는 없죠.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만 빼고 제 아들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일심동체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나로 불러서 만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은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께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위를 절대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제 딸을 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이 알아서 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와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돈과 얼굴을 붉히게 되자 대화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돈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면서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분간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길 부탁했고 사위는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사돈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 딸의 신혼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사위와 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잠깐 들리게 되었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양손 가득 준비를 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네요. 집안이 이게 다 뭐야? 왜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거니?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면 몰라요.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집에 들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애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돈께서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지금 결혼을 했고 따로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요. 애들 사정도 생각해주고 사돈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이 난리를 치세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뭘 하신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설마 지금 제 딸 머리채 잡으신 건가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애미가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는 말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어댔는데 제가 열불 안 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혼 좀 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건서방,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똑같이 자식 가진 입장이니 사돈도 아픔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내 딸만 머리채를 잡히고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게. 저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걸 본 사돈은 경악을 하며 저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돈은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자기 자식 한 번도 손댄 적 없는데 제가 감히 손을 댔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에게 뺨을 허용한 사위는 엄청난 목소리로 사돈에게 가만히 계시라며 화를 냈어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의 한마디에 사돈은 주저앉았네요. 부모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한쪽 뺨도 마저 때려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이 난리를 치셨겠죠. 장모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왜 찾아와 주신 줄 아세요? 엄마랑 따로 만나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 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벌을 받아야죠. 엄마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니까요. 장모님, 이 모든 일들이 사이인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돈은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돈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을 막아선 뒤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사위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사돈을 모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저는 온몸이 떨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에 손을 올려붙인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딸이 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고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돈의 집에까지 다녀온 거였고 서로의 감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돈 어른께도 상황 설명을 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위의 손을 잡고 경솔한 판단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위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배가 고프다며 상황을 돌렸고 그렇게 함께 모여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많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안사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양가 집안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꽤 늦은 저녁 시간대 사위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는 순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사위가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밖에서 제 딸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위가 1층에 도착한 뒤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둘러 집 밖을 나서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딸을 일부러 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곧 잡힐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딸은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돈댁도 병원을 찾아왔고 누워있는 제 딸을 마주한 안사돈이 한마디 거들었네요. 그간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골절된 부분이 붙으려면 앞으로 몇 달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나는 또 그 꼴은 못 볼 것 같네. 머리도 다쳤다면서? 이상은 없다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혹여나 나중에 문제라도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 이미 몸에 하자가 생긴 불량품인데 고쳐 쓴다고 해서 불량품이 정품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계속 같은 곳에 불량이 날 텐데 그럼 내 아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몇 달간 병가까지 냈어요. 어찌됐든 병가를 휴직했으면 월급도 못 받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 머리에 문제가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서라도 회사는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부인, 이런 불량품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어요? 저는 불안해서 제 아들을 며느리 옆에 두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구먼.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아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첫인상에서부터 얼굴빛이 어두운 게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닐 것 같다고 했지? 한바탕 난리가 난 그때의 일을 벌써 잊은 건지 안사돈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제 딸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사돈의 얼굴만 마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고 사돈 어른께서 힘들어하는 제 딸을 보고 대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병실은 침묵만 흘렀고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제 딸 옆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무언가 단서를 발견했는지 담당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누군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도망치는 범인을 보고도 잡지 못했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딪힌 건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보였던 정체 모를 사람은 얼굴을 확인해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경찰들은 도망친 이유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에 질린 청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네요. 경찰들과 남편을 따라 사돈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사돈 어른께서 현관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는 말에도 무시한 채
거실로 향했어요. 사돈댁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떡국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떡국상을 사정없이 사돈 쪽으로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남편과 경찰분들이 저와 안사돈을 겨우 떨어뜨려 놓았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마침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당장 저 사람 좀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은 당신이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쪽이 사주했다며? 청년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면서? 그쪽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발각될 게 뻔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청년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전부 다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라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올려붙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세상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일 처리만 깔끔하게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생각보다 좀 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왜 건드려?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야지. 내가 이번 일로 끝날 것 같아? 콩밥 먹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 나는 이미 붙잡힐 걸 각오하고 계획한 사람이야. 안사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급하게 사돈댁에 도착해선 경찰분들에게 붙잡혀가는 사돈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꼭 면회를 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전에 안사돈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기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명함을 받은 뒤 따로 약속을 잡아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고 기회가 될 때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실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주겠다는 말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네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돈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사돈 어른은 사위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관계를 정리했지만 5년의 징역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이네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중에 전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끊임없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 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 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위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 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 여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